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 조민, 박범계, 그 다음에 한동훈 검사장 관계, 이런 관련 뉴스들을 모아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이 조국 아직도 정신을 좀 덜 차린 것 같고 박범계 더더욱이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한동훈 검사장 유시민의 이번 이 재판정에서의 발언과 관련해서요, 약자 코스프레를 하지 말아라, 이러한 경고문을 단단하게 또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조민, 조국의 딸이죠. 참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참 안타까워요. 뭐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모든 분들이 그런 비슷한 느낌을 가질 겁니다. 그러나 그 죄과를 누가 만들었느냐? 제3자가 만든 게 아니고요, 아버지, 어머니, 조국과 정경심이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민 개인의 인생을 갖다가 자식을 잘 키웠어야 되는데, 자식을 가장 농사를 마치게 한 사람이 장본인 부모예요. 그리고서 누구를 지금 탓하느냐? 윤석열 당선인을 탓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국의 머릿속에는 말이죠, 이 프레임이 지금 잘못 짜져 있는 거예요, 본래가.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속 시원하느냐? 조민이가 다 말하자면 입학이 취소되니까. 이게 헐소리입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조국은 지금 억울하다고 페북에 입장문을 낼 때가 아니에요. 장관직에서부터 내려왔을 때부터 저 산속에 가 있든가 아니면 SNS를 끄는 게 저는 뭐라고 그럴까요? 마땅한 인간으로서의, 그리고 전직 고위 관리로서의, 그리고 자식을 키우는 아빠로서의 최소한의 양식에 맞는, 그야말로 상식의 눈높이에 맞는 저는 행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 조민이 고대 어제 입학 취소가 됐다는 것이 어제야 알려졌어요. 대선 전,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이미 결정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고려대학답지 못하게 절절매다가, 그러니까 이 친문 강성철, 이 여기에 말하자면 이 반박, 보복이 두려워가지고요, 고려대학이 이 호랑이를 상징하는 고려대답지 못하게 쩔쩔매고서 숨기고 있다가 부산대학이 취소를 하니까 그것도 며칠 지나서야 이 사실상의 그 취소 내용을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고려대학도요, 여론의 질타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서울대학 법대 교수직 하나 징계 못하는 서울대학 총장 비판받아야 마땅한 거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고 말이죠. 예. 자, 그래서 이 조민이가 이러한 조민의 입학 취소를 두고 조국 그 아빠가 말이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매일같이 페북에 입장문을 내놓고 있어서 이거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우선 오늘 낸 입장문을 보면요, 부산대와 고려대가 제 딸의 입학을 취소했는데 송곳으로 심장을 찌르고 책갈로 살갗을 벗겨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 그러니까 이 고통 충분히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고통의 원인을 누가 원초적으로 만들었느냐? 본인이 만든 거예요. 본인이 만든 의조 스펙들이 입학에 영향을 줬거나 안 줬거나 간에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위조한 이 인턴 증명서를 만들었냐 이거예요. 왜 위조한 문서를 만들었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서울대학교는요, 국립대학 교수예요. 물론 사립대학 교수도 이런 위조한 거 만들면 법의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명색이 말이죠, 국민의 녹을 먹는 거잖아요, 서울대 교수니까. 야, 이런 사람이 가짜 문서를 만든 거는 반성하지 않고 만든 가짜 문서가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러한 이 사고를 하는 이 조국,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서도요, 계속 SNS를 올리고 계속 책을 쓰고 계속 정치 현안에 개입하고 반성할 줄 모르고 말이죠. 예. 그래서 이런 사람이 참, 그래도 상하탑이라고 하는 대학 교수, 그것도 서울대학교, 그것도 법과대학 교수로 여전히 직을 올리고 봉급을 타먹고 있다?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정도가 되면 조국을 발탁한 사람이 누구예요? 문재인 대통령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아, 너 이제 그만 좀 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또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식에 맞는, 상식에 맞는 조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이 두 대학의 조치에 대해서 말하자면 입학 취소 통지를 받고 나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제 배우자 재판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 판단에 심각한 이견이 있었지만 결과에 승복한 것처럼, 아니 그러면 대법원까지 갔는데 결과에 승복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3심제가 있잖아요. 제 딸 재판 결과에도 승복할 것이다. 다만 과도한 권익 침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달라고 읍수할 뿐이다. 자, 이미 말이죠,
대법원까지 해서 이 위조 스펙들 전부 7개가 전부 다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많다 이렇게 판결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무슨 재판에 받겠다고 이 소송을 제기하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재판 판결에서 하자면 이 위조 스펙들이 영향을 줬다 판결에 따라서 두 대학은 취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리적으로 보나 정서적으로 보나 이러한 이 조국의 입장은 전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비로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이제 만족하시냐라고 묻고 싶다. 윤석열 검찰은 사모펀드건으로 법무장관 후보자를 잡아넣지 못했지만은 이제는 잡아 들어가겠죠. 대법원까지 가면. 이것도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마치 잡아 못 넣은 것처럼 가짜뉴스를 만들고 있어요. 자식의 인턴 체험 활동을 문제 삼아 끌어내렸고 그 배우자를 잡아 넣었다. 자식의 인턴 활동. 그 결과 자식의 입학은 취소됐고 이 수사 덕분에 윤 총장은 일약 대권주자로 자리 잡았다. 제 가족 전체의 도륙을 도모한 기획과 그에 따른 대단한 정치적 성공이다. 아니 이거 잡아 넣었다고 그래갖고 대권주자가 된 게 아니에요. 이거 조국 사태도 하나의 원인이 됐죠. 왜냐하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여권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공세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인식의 구조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자, 검찰, 언론, 국회에 요청한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임명직 고위공직자를 그리고 제 가족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검증해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언론의 집중기획 취재와 신속하고 광범한 검찰 특수부의 압수수색을 통해 후보자 자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인턴 체험활동 기록과 발급된 상장 및 증명서 등을 샅샅이 점검하고 활동 시간이 한 치의 차이도 없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증명서에 대한 평가와 활동이 빈틈없이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래야만 선택적 정의가 아니라고 하지 않겠냐. 국회가 법률 제정 또는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대통령 임명직 고위공직자의 관련 기록을 전면 공개하면 더욱 좋겠다. 조사 결과 불일치가 확인되면 장관 임명이 이루어지면 안 되면 물론 후보자 부부는 수사를 받고 그 자식의 입학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이래야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요. 법학자로서 법치의 결과를 겸허히 따라왔고 따를 거다. 다만 이 법치는 윤석열 당선자 및 그 가족 그리고 그가 지명한 고위공직자 후보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자, 아니 법치를 준수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일관한 조국. 저는 더 이상 비판하고 싶지 않고요. 그냥 불쌍하다고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어제 내놓은 입학 취소와 관련해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져버리게 하는 사형 선고에 다름없다. 그러면서요. 이 조민씨 소송 대리인의 보도자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은 이날 고려대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의 소를 북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그러면서요.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문제된 인턴십 확인서 등은 고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고 그 활동 내역이 요약 기재된 생활기록부뿐이다. 아니 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활동 내역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시에 영향을 주는 거죠. 사정에. 생활기록부는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거나 또는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생활기록부를 근거로 입학을 취소해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이다. 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말하자면 이 조국의 입장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러면서요. 심의 과정에 다음과 같은 주장 및 요청을 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하고 있어요. 자, 입학 취소 결정에 앞서서 뭘 주장했느냐? 감안해야 되느냐? 지원자가 어떤 서류를 제출했는지, 그 자료들이 입학심사에 얼마나 어떻게 반영됐는지, 다른 지원자들과의 관계는 어떤지 등의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의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고려대 입학 취소 처리 심의위원회가 살펴본 근거 자료는 정 전 교수의 형사 판결문, 조 씨가 제출한 고교 생활기록부가 전부다. 고려대가 밝혔듯 10년 전 입시라 관련 자료는 전부 폐기된 상황이고 자료 부족으로 사실관계 확정이 어렵다면 심의 결과는 부정행위 입증의 부족으로 불처분 종결돼야지 그 불이익을 대상자에게 전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징계, 형사 절차의 대원칙이다. 그러면서요. 형사 판결문의 판시에 의하더라도 생활기록부 중 문제된 경력 기재가 모두 허위인 것은 아니므로
고려되는 그 부분이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했어야 한다. 그러나 입시에 제출된 생활기록부에 허위가 있으니 입시 요강에 따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입학 취소한다는 입장을 밀어붙였다. 그리고요, 이 처분은 조씨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것으로 불이익을 신중히 고려하고 조씨는 수년간 본건으로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언론 노출, 비난, 사생활 침해 등에 시달려야 했음에도 의사로서의 사명을 다해왔다. 자, 의사로서의 이 사명, 야, 이거 의사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법률적으로 보면. 자, 그래서요, 조국 딸 입학 취소 만족하시냐, 이거를 당선인한테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이 배현진 대변인은 뭐라고 입장을 발표했느냐. 새 정부가 공적과 상식에 부합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왜 당선인을 겨냥해서 이제 만족하시냐라고 질문한 거, 이거에 대해서는요, 그걸 왜 당선인에게 묻는지 의아하다. 예, 그러면서요, 조 전 장관 자녀의 일이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이 대답할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다만 조 장관 자녀에 대한 입장이 아니라 새 정부가 이끄는 대한민국은 이전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드렸던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요, 이 조국과 관련된 말하자면 조국의 입장, 그리고 이 배현진 대변인의 반박 입장문을 전해드렸고요. 조민은 이래가지고 이제 고대 입학이 취소되니까 고대 학생과 졸업생만이 뭐라고 그럴까요? 활동할 수 있는 고파스 개정도 중지됐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 조국과 관련해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사람 중에 하나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잖아요. 이 최성대 동양대 총장, 동양대 표창장 위조했다, 이러한 입장을 밝혀서 조국의 유죄 판결에도 크게 기여하신 분인데요. 불행하게도 이분이 말이죠, 3억 원대 횡령 혐의로 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그러니까 경북 영주경찰서에서 그동안 수사를 해왔는데요. 어떤 혐의냐? 2010년도 지역 주민에게서 고문서 8천여 원을 기증받았어요. 그래서 2013년도 이 중 일부를 사들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가지고 교비 3억 1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지역 방송국 직원을 동양대 총무과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2014년도부터 17년까지 약 8천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예, 이 내용은요, 동양대 교수협의회 소속 한 교수가 2020년 12월에 최 총장을 갖다가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이루어진 수사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요, 참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번에는요, 여러분들 이 박범계 그리고 한동훈 이 두 분의 얘기를 전해드리겠는데, 이 한동훈 검사장이 말이죠,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잖아요. 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이 받으니까 이거는 법무부 장관 추미애 박범계의 피의사실 공표와 불법 수사 상황 공개, 마구잡이 수사 지휘권 남발에 그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입장문을 지난 6일 날 냈어요. 이거를 갖다가 이제 박범계 장관이 오늘 강하게 불만을 표명했습니다. 뭐라고 표명했느냐? 책임을 일개 검사장이 박범계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한 거, 이거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실명을 거론해서 책임을 묻겠다는데 본인이 대통령이냐 아니면 검찰총장이냐, 내가 죄가 있으면 당당하게 고발하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예,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했는데 금도가 있다, 무슨 책임을 묻는다는 거냐, 왜 그분은, 즉 한동훈 검사장은 맨날 특별해야 하는가, 이러한 강한 반박문을 내놓고 있어요. 그리고요, 수사지휘권 복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현직 검사장, 즉 한동훈 검사장이 현직 법무장관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 건 왜 질문하지 않느냐, 이게 정상이냐, 이제 기자들한테도 반박문을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어떻게 되냐고 언론이 물어보시는데 결국 발동을 안 하지 않았느냐, 이건 나라의 기강과 질서 그리고 체계가 무너진 것이다. 그러면서요, 정말 참담함을 느낀다, 무섭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법사위에 나가서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참 무섭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걸 왜 모르느냐, 본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추진하는데 대검이 입장문을 내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보고를 받아서 아직 깊이 생각한 것이 없다. 이 얘기는요, 할 말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법률 전문가인데, 그리고 검찰 법무장관을 지금 언제부터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도 논평할 수 있잖아요. 이 얘기는 참 궁색하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예, 참 어쨌든 안타깝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범계도 이제 주제 파악을 좀 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한동훈 검사장, 이제 유시민이 재판에서 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그러면서 약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 황당하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무슨 얘기냐, 바로 어제죠. 유시민 이사장이 법정 출두 과정에서 기자들한테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를 조사하지도 않고 소환 조사도 제대로 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했다, 이러한 주장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분명히 한동훈 검사장 그동안에 다 조사받았잖아요. 그래서 허위사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허위사실 유포를 또 한 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이러한 강한 입장문을 내놨어요. 자, 유시민 이사장이 어제 열렸던 경실련 공판에서 유튜브에서 의혹을 제기한 건 한 검사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의식하고 뭘 한 적도 없다. 제가 한 일에는 후회 없다. 이게 한동훈 검사장이 뭐라고 그럴까요? 노무현 재단의 구자를 열어봤다. 이거를 갖다가 판결을 내리는 이 재판인데 여기에서 그냥 의견 제시에 불과했다는 거죠.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훼손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본래는 유시민 이사장이 이거 잘못했다, 정말 사과한다, 이런 입장문을 작년 1월 달에 올렸어요. 그러면서 사과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충분하지 않고 어떤 형태의 책임 충분도 받아들이겠다라고 해놓고 재판 내내 이 사건을 부인했어요. 1심 선고가 6월 9일인데요. 반드시 유죄 판결, 이거 실형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자, 그렇게 그런 게 법원에서 본래는 법원 재판이 열리기 전에는 사과 입장문, 책임을 달게 받겠다라고 했다가 재판이 열려서 유죄 판결 받을 것 같으니까 딱 허위사실 유포한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요, 최후 변론에서 공소사실 발언은 검사장과 채널A 이종재 기자의 위법한 수사와 취재를 비판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재단 계좌 관련 내용은 굉장히 일부이고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닌 추측이나 의견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재판에 나와가지고요, 재판 전후에 취재진한테 문제의 발언을 한 겁니다. 뭐라고 발언했느냐, 이 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서 한동훈 검사는 이 재판 증인으로 나와서 검은 유착 관련 소환 조사를 한 번도 안 받았다고 얘기했다. 그리고 검찰은 2년 2개월 동안 한 검사장의 휴대폰을 안 열었고 소환 조사도 사실상 안 하고 무혐의 처분했다, 이렇게 취재진에게 밝혔어요.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검사장 오늘 2차례나 입장문을 통해 반박하고 있습니다. 소환 조사 없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유시민 주장,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유시민 씨가 허위사실 유포 명예 혐의로 재판부로 나와서 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을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그러면 수사를 안 받았느냐? 받았어요. 2020년 4월 민원연 고발 이래 2020년도에 6월에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당했고 7월에는 소환 조사도 받았고 정진웅이한테 독직 폭행 사건도 또 일어났어요. 이게 유시민이가 다 그러니까 허위사실을 유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한 검사장은 일단 유시민 씨가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데 사과 여부에 따라 법적 조치 여부를 검토하겠다. 그러면서요, 유시민 씨는 몰라서 실수한 게 아니다. 이동재 기자가 구속되니 그 여세를 몰아 저를 감옥에 보내려고 재수사심의회의 당일 오전에 일부러 방송에 출연해서 계획적으로 해코지한 것이다. 거짓말해서 잘못했고 무거운 책임을 지겠다고 절절하게 공개 사과까지 한 유시민 씨가 이제 와서 후회가 없다라고 말을 바꾸고 시점을 뒤섞어 약자 코스프레 하는 게 황당하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걸 보면은 유시민이 실형을 선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성의 여지가 없고 죄질이 나쁘잖아요. 계속 거짓말하는 거. 그래서 이거 얘기는 2019년도 12월 그리고 2020년 7월에 유튜브 알릴레오하고 MBC 라디오에서요,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 강력부 쪽에서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가 이제 한동훈 검사장한테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가 됐고 그 결심이 이제 6월 9일 날 선고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자, 재판 결과 또 여러분께요. 그때 가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